자, 오늘은 기출문제예요. 2023년 작년 거죠? 작년 거 어디 학교 건가 볼까요? 해마루 중학교라고 해마루 중학교 시험지인데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도 좀 많고 문제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될 거예요. 1번부터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차근차근 1번부터 순서대로 좀 봅시다. 자, 정 20각형이 있는데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렸을 때 그러면 대각선을 n-3이니까 20각형이면 17개를 그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17개를 그리는데 그 중에서 길이가 서로 다른 대각선 개수 찾는 거야. 그래서 17개 중에서 똑같은 대각선도 있을 거 아니야, 있죠? 그 중에서 길이가 서로 다른 거, 길이가 서로 다른 것만 찾아주면 돼. 그래서 찍으면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 찍겠죠? 일단 17개보다 더 많은 거는 당연히 안 될 거고 17개도 아닐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팔각형이 있는데 대각선 한번 그려보자. 대각선을 그려보면 한 꼭지점에서 팔각형이면 대각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어? 5개를 그릴 수 있단 말이지. 자, 이 5개 중에서 어떻게 돼? 얘랑 얘랑 해서 보면 알겠지만 얘는 얘랑 길이가 똑같지. 이제 하나 건너서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얘랑 또 길이가 똑같아. 이죠? 그 다음에 얘는 혼자 길다는 거죠. 그래서 홀수계가 있으면 정팔각형은 n-3에서 5개를 그릴 수가 있는데 홀수계가 있으면 가운데 하나가 제일 길고 있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이렇게 반씩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17개가 있으면 17개 중에 가운데 하나는 제일 길다란 게 하나 있고 그럼 16개 있잖아. 이쪽 8개, 이쪽 8개가 있는데 이 8개는 쌍으로 똑같이 생긴 똑같이 길이가 똑같은 대각선들이 8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다른 거, 길이가 다른 거는 9개가 답이 돼야 된다는 거야. 무슨 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좀 잘 생각해 두자. 자, 2번 사각형이죠. 외곽은 다더 몇 도다? 그렇지. 몇각형 관계없이 항상 360도 되는 거잖아. 알죠? 그래서 더해주면 되겠죠? 2개 더해서 190이고요. 거기다 125도 더하면 얼마야? 315도가 되나요? 그죠? 315도. 360도에서 315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45도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평행선 정오각형이 있는 거고요. 정오각형이면 한각이 몇 도야? 그렇지, 108도지. 그래서 180 곱하기 m 빼기 2. 이죠? 한각이니까 5로 나눠서 계산해서 108도다. 이 정도는 그냥 알고 있죠? 정오각형, 정사각형 90도인 것처럼, 이죠? 108도다. 기억해 두시고요. 평행선 있죠?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위에 있어. 평행선 있으면 동의각 억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보조선 하나 더 그려서 했었지? 기억나지? 그래서 보조선 하나 더 그려주시고요. 자, 보조선 그렸더니 어떻게 됐어? 오, 뭐야? 자, 보조선을 하나 예쁘게 그려주시고요. 다시 그려줄게요. 보조선 그렸어. 자, 여기 4x면 여기 4x죠? 억각이에요. 자, 아까 108도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는 108 마이너스 4x. 그래서 여기도 108 마이너스 4x. 요 한각은 그렇지 108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됐나요? 그죠? 이렇게 다 더하면 평각이잖아. 180도야. 알겠죠? 그래서 다 더해주면 x 그죠? 108도 108 마이너스 4x 다 더하면 180도다 해주면 되겠죠? 108 더하면 216이고요. 마이너스 4x랑 플러스 x 더하면 마이너스 3x고요. 요게 180도다. 그래서 3x는 216에서 180 뺀 거죠? 얼마지 그러면? 6에서 6 빼고요. 그죠? 11에서 8 빼면 36도군요. 그래서 x가 12도가 된다.
2번이 답이다. 이런 거죠. 별로 어렵지 않지, 이런 거는, 이죠? 많이 해봤죠. 자, 그 다음 4번 볼까요? 4번이에요. 정팔각형이고요. 아까 이건 예를 들어서 문제 풀 때 잠깐 그려본 거니까 다시 지워주고요. 자, 보자. 얘는 그림이 있죠? 정팔각형 각도 구하는 거예요. AIJ 각도 구하는 거지. 자, 일단 정팔각형 한 외곽, 한 외곽은 n분의 360이잖아. 그래서 8분의 360 해서 45도가 되죠. 정팔각형 한 외곽 45도, 한 내각은 180에서 45도 빼니까 135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보조선을 그려보자. 요거를 연장해서 요렇게 그렸어요. 자, 얘도 연장해서 요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한 외곽 방금 계산했죠? 45도고요. 한 외곽 45도고요. 그래서 요 길이랑 같고 여기는 직각이 되겠다, 아니죠? 자, 그러면 정팔각형이니까 변의 길이 다 같겠죠? 요 길이 다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아지는 거고 직각이니까 45도 되는 것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45도 같으니까 얘랑 뭐야? 평행이죠. 평행 45도. 그래서 평행선이다. 딱 봐도 평행선인데 이런 식으로 증명해 줘야 돼. 서술형이면. 자, 얘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합동이 사각형이죠. 합동이 사각형이니까 여기도 45도. 알겠죠? 합동인 사각형 45도, 90도 뭐 이런 거죠. 이해가죠? 자, 조금 아까 평행이라 그랬죠? 평행이니까 45도 억각. 그러면 끝인가요? 185도에서 45도 빼니까 우리가 찾는 각은 135도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뭐 45도 90도니까 이죠? 45도 90도니까 여기 45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평행하니까 억각 해도 되고 어쨌든 뭐 요 두 개 더하면 외곽 뭐 그렇게 풀어도 되고 알겠죠? 그래서 요 각이 135도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다.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증명해야 되니까 좀 서술형이면 문제가 조금 쓰는 게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보면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몇 번 해보면 금방 확인이 될 거예요. 자, 5번이에요. 삼각형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50도 회전한 거예요. 그래서 A가 어디로 갔어? A 다시로 회전해서 갔고 C는 이죠? C 다시로 회전해서 갔어요. 알겠죠? 어떻게 돼? 그래서 여기가 그렇지 50도 회전한 거잖아. 요각이 50도. 요각도 5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하는 거는 A, B, C 크기 구하는 거기 때문에 확대해 보면 알겠지만 요각을 구해야 돼. 여기 색칠한 거. 굉장히 작아 보이죠? 5도나 10도나 뭐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요각을 구해야 돼. 그래서 요각을 A라고 해보자. 알겠죠? 자, 회전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이 삼각형이 회전해서 이 삼각형이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요쪽으로 회전해서 간 거잖아. 그죠? 회전해서 갔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는 같은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BA하고 BA-하고는 길이가 같다. 그래서 무슨 삼각형이다?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180도에서 50도 빼면 130도고요. 130도 2로 나누면 65도죠. 그래서 여기가 65도다. 알겠죠? 여기가 65도. 여기도 65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볼까요? 잘 보세요. 이 삼각형 회전해서 이 삼각형 된 거잖아. 그래서 여기 C가 C-로 간 거죠. 그래서 여기가 60도, 여기도 60도다. 알겠죠? 여기가 60도다. 알겠죠? 그래서 요각이 60도예요.
자, 요각이 60도면 이제 볼까요? 요 삼각형이에요. 잘 보세요. 요 삼각형. 어떻게 돼? 그렇지. A하고 60도 더하면 외곽 65도가 되는 거죠. A랑 60도 더하면 65도 되는 거다. 이해가죠? 뭐 115도, 60도, A 더하면 180도 해도 되고요. A랑 60도 더하면 요 외곽 65도가 된다. 그래서 A가 그렇지 5도가 되겠죠. 5도 60도 더해야지 65도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5도가 되고요. 우리가 찾는 거는 뭐라 그랬어? A, B, C 이 각이죠. 그래서 A, B, C 요각이니까 50도에다가 5도 더해서 우리가 찾는 답이 55도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좀 까다로워요. 잘 생각해 주시고요. 보면 무슨 정삼각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얘는 지금 55도다. 알겠죠?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돼. 알겠죠? 천천히 잘 생각해 주세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야. 자, 그 다음 6번 볼까요? 6번은 뭐 간단한 거군요. 그죠? 그래서 중심각하고 그죠?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하고는 정비례한다. 2, 8, 4배잖아. 얘도 4배겠네. 그죠? 그래서 x는 30도다. 요렇게 그냥 확인해 주면 되고요. 서술형이면 비례식 써서 x 대 120은 2 대 8 해서 8x 요렇게 그죠? 물론 이거 약분해서 1 대 4 해주면 4x가 120이니까 x가 30이다. 뭐 그렇게 구해도 상관없겠죠? 알겠죠? 뭐 그냥 4배 4배 해주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죠? 주관식도 아니고 그죠? 서술형 아니면 뭐 비례식 안 세워도 이런 거는 암산해도 상관없다. 자, 7번 볼까요? 자, 색칠한 부분에 둘레의 길이 구하는 거죠. 얘도 지금 30도 회전한 거란 말이야. 회전한 거라서 어떻게 돼? 그렇지. 원이 똑같은 원이에요. 그죠? 반원이. 그래서 요 반원하고 요 반원하고 똑같은 거다. 자, 둘레 길이니까 어떻게 구해? 뭐 차근차근 구해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자, 요 길이 하고 요 길이 어떻게 돼? 똑같은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 1번, 요거 2번 하면 1하고 2는 똑같고 1하고 2 더하면 결국은 뭐 돼? 그렇지. 1하고 2 더하면 원 하나가 된다는 거야. 이제 원 하나가 되고 반지름이 6인 원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6인 원 둘레 구해주면 된다. 2파이 r 하니까 그래서 1번하고 2번 더하면 2파이 r 해서 12파이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자, 둘레니까 여기만 더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b 다시 요호만 더해주면 돼. 이 호는 뭐야? 그렇지. 요 부채꼴이죠. 요 부채꼴에서 중심각 30도고, 그죠? 반지름이 12인 부채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12인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그래서 얼마? 그렇지. 2파이 r 24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은 30도니까 30 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약분하면 10이고 약분하면 2 되겠군요. 그래서 2파이다. 요렇게. 그 둘레 다 된 거죠? 이제 그러면 둘레 다 더해주면 둘레잖아. 1, 2, 3 더해서 14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거 확인해 주면 돼요. 자, 8번이에요. 넓이 구하는 거죠? 넓이 구하는 거예요. 반지름이 이게 정사각형이라서 반지름이 3이고 중심각만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반지름이 3이고 중심각 정오각형은 아까도 했죠? 몇 도? 108도. 정팔각형도 아까 했죠? 135도. 정사각형은 다 알죠? 90도. 그죠? 그래서 다 더해주면 돼.
108도 135도 더하면 243, 243이고요. 거기다 90도 더하면 333도가 되겠군요. 그래서 333도. 중심각이 333도. 반지름이 3이니까 넓이죠. 넓이 파이 r 제곱 9파이 곱하기 360분의 얼마? 333. 요거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야. 뭐 간단하죠. 그죠? 약분해서 9로 약분하면 40. 약분이 안 되는군요. 끝이네. 그죠? 그래서 40분의 333 파이.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다. 여기 딱 있군요. 요렇게.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정오각형, 정팔각형, 정사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만 잘 구해주면 되는 문제야. 그죠? 자, 9번 정다면체. 자, 정육면체, 정팔면체, 모서리 개수가 같나요? 정육면체 모서리가 몇 개지? 12개지. 이죠? 4, 32. 12개. 정팔면체도 위에 4개. 사각뿔이잖아. 사각뿔이죠. 위에 4개 있고 옆에 4개 있고 밑에 또 4개 있고 얘도 12개 맞네. 이죠? 그래서 1번은 맞다. 그 다음 2번 정팔면체, 정20면체 면의 모양은 다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 되는 건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20면체 이렇게 세 가지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자, 정육면체, 정12면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나요? 12면체는 정오각형인데 얘도 3개, 둘 다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3개죠. 정팔면체만 4개, 정20면체 5개, 나머지 4면체, 6면체, 12면체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전부 다 3개다. 외워두셔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는 20면체 5개란 말이죠. 20면체 5개. 자, 5번이 답이겠네. 그러면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다 정다면체가 되는 건 아니고, 그죠?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지고 4번에서 한 것처럼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다 똑같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5번은 틀린 거다. 1분만 맞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죠? 각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 여기까지는 맞는 거지만 그 조건만 가지고는 정다면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자, 10번이에요. 자, 5바퀴 굴리면 원위치 되는 거요. 제자리 돌아오는 거죠. 모선이 30cm고요. 자, 원뿔 건널비 구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요 조그만 요 고깔 모자, 고깔 같은 거, 요 조그만 고깔에 반지름을 먼저 구해줘야지. 그래야지 원뿔 건널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몇 바퀴? 그렇지. 몇 바퀴야? 5바퀴 굴렸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한 바퀴가 2파이R이야, 그죠? 2파이R인데 5바퀴 하면 뭐가 된다? 그렇지. 5바퀴 하면 이 한 바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30인 원의 한 바퀴 2파이R 60파이가 된다는 거죠. 무슨지 알겠죠? 요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R이 얼마야? 2, 5, 10이니까 R이 6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원뿔이 어떻게 생겼어? 원뿔이 반지름이 6이고 모선이 30인 이렇게 생긴 원뿔이 된 거죠. 건널비는 어떻게 구해? 그렇지. 다시 전개도를 그려줘야지. 전개도 그려서 반지름 30인 요 부채꼴하고 밑에 원이 하나 붙어 있는데 얘는 반지름이 6인 원이다. 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요 호의 길이 부채꼴 옆면이죠. 옆면 호의 길이는 이 밑에 있는 밑면의 원 둘레랑 같으니까 2파이R. 그래서 요 호의 길이가 12파이. 자, 이제 우리 구하는 건 넓이죠. 넓이. 부채꼴 넓이.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L이죠. 그래서 2분의 1 반지름이 30. L은 호의 길이죠. 12파이. 요거 해주면 된다.
알겠죠? 약분하면 6이니까 6, 3, 18, 180 파이가 되겠군요. 그리고 밑넓이. 반지름이 6이니까 파이 r 제곱해서 36 파이. 두 개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6 파이. 알겠죠? 옆넓이, 밑넓이 더해주면 겉넓이가 되는 거잖아. 옆넓이는 2분의 1 RL. 요 공식 잊어버리지 마세요. 고등학교 가도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R은 반지름, L은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는 이 원 둘레랑 같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자. 자, 5번이 답이다. 이런 거예요. 됐죠? 자, 11번이에요. 부피가 32파인 원기둥. 자,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반지름을 얼마? R이라고 해보자. 자, 구 반지름 R이면 여기 반지름도 R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여기가 얼마야? 2R 해서 이죠? 4R이 되겠죠? 그래서 요 높이가 4R이다. 자, 원기둥 부피 어떻게 구해? 밑넓이죠? 밑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4R 하는 거죠? 요게 얼마다? 32파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4 파이 R 세제곱이 32파이고요. 4를 약분하면 R 세제곱이 4, 8에 32, 8이다. 그래서 R이 2가 되는 거죠. R이 2가 돼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뭐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 구가 차지하는 공간을 제외한 빈 공간. 빈 공간이죠. 빈 공간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원기둥 전체 부피 32파이에서 9의 부피, 9 두 개를 빼면 되겠죠? 9 두 개 빼주면 빈 공간이 남는 거죠. 9 두 개는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R 세제곱이 8이니까 8. 요게 몇 개? 요게 2개. 요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이해가죠? 그거 빼면 남아있는 거, 그게 빈 공간의 부피다. 계산만 하면 되나요? 그죠? 얼마야? 32파이고요. 그죠? 얘는 약분할 게 없네. 88에 64파이다. 얘가 3분의 96이죠? 3분의 그래서 96파이에서 64파이 빼주면 되겠군요. 그래서 3분의 32파이 4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빈 공간 가끔 나오는 문제야.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2번 자,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자, 회전축 이게 회전축이죠? 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뭐가 생긴다? 그렇지. 회전축 포함해서 자르면 요 직사각형 생기는 거죠? 직사각형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랐을 때 단면의 넓이는 직사각형이니까 높이 모르는 거죠. 높이 x라고 놓고요. 어떻게 된다 그러면 여기가 36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6x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뭐 돼? 그렇지.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수직으로 자르면 뭐가 된다? 그렇지. 이렇게 원이 생기는 거죠. 회전축의 수직 자르면 항상 원 생기는 거죠. 항상 원이 생기는데 원기둥은 다 똑같은 원이라서 그냥 요 하나만 구해주면 돼. 반지름이 18이니까 예죠. 파이 R 제곱 해주면 된다는 거죠.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18제곱이죠. 18 두 번 곱하면 돼. 요 단면의 넓이랑 같다 이거야. 18 두 번 곱하면 324인데 곱하지 말고 그냥 쓰는 게 좋죠. 이럴 때는 그죠? 그러면 36으로 나누면 x가 될 텐데 18 이거 약분하면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324 곱하고 다시 약분하지 말고 곱하지 말고 뒀다가 약분하세요. 알겠죠? 자, 이 약분하면 9고요. 그래서 x가 9파이다. 요게 끝이야. 이죠? 그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13번 다면체. 자, 옆면의 모양이죠. 옆면. 뿔 때는 옆면이 뭐다? 1번이 답이군요. 뿔 때는 옆면이 사다리꼴이다.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 두시고요. 기둥은 직사각형, 뿔 때는 사다리꼴, 뿔은 이등변 삼각형, 기둥은 직사각형. 그죠? 여기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6, 7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뿔 때는 사다리꼴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세요. 옆면의 모양. 자, 14번 볼까요?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15인 사각뿔 사각기둥. 자, 물을 가득 채웠어. 부피겠죠, 부피. 자, 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뿔의 부피는 그렇지. 뿔의 부피는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런 거죠. 알겠죠? 자, 뿔을 가득 채워서 기둥에 넣었어. 그죠? 기둥에 넣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3분의 1만큼만 채워지는 거야. 이제 기둥 뿔의 부피, 기둥 부피 항상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만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5cm만 채워지는 거야. 뭐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죠.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니까 높이가 밑면이 똑같아야 돼. 밑면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밑면이 똑같기 때문에 3분의 1 해서 5cm만 채워진다. 그렇게 해주면 돼요. 밑면이 합동이니까 그렇게 된다. 자, 9에 꼭 맞는 정팔면체. 언제 풀은 적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자, 부피의 비 구하는 거야. 9하고 정팔면체. 자, 요거 9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보자. 반지름은 R이면, 여기도 다 R 이렇게 되겠죠? 자, 정팔면체 부피는 사각뿔이죠, 사각뿔. 사각뿔 부피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요 정사각형은 마름모랑 똑같아서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 하면 넓이가 된다는 거야. 알겠죠?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 하면 된다. 그래서 2R 곱하기 2R 나누기 2 하면 그게 뭐가 된다? 그렇지. 그게 이제 밑넓이가 되는 거야. 밑넓이. 자, 뿔이니까 밑넓이에다 뭐 곱해야 돼? 그렇지.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야 돼. 그런데 높이도 얼마야? 높이도 R이야.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뿔이니까 얼마? 3분의 1 해줘야 돼. 뿔이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어, 있죠? 2개가 있죠?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이 뿔의 부피, 정팔면체 부피가 된 거죠? 하고, 9의 부피. 9의 부피는 공식이죠? 9의 부피는 공식이죠? 그래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얘가 몇 대 몇인지 요게 답이다. 계산만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요쪽 거 먼저 계산해 볼까요? 2는 약분해서 하나 없어지고요. 3분의 4 파이는 없지. 3분의 4 R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얘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어떻게 하면 돼? 비율은 곱해도 되죠. 30 곱하고 약분해도 되죠. 4 약분하고 R 세제곱 약분하면 그렇구나. 파이 대 1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1번이 답이군요. 알겠죠?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정팔면체 부피 구하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16번이에요. 16번. 자,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켰어요. 1회전 시키고 어떻게 됐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알겠죠? 자, 길이는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그죠?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3, 이렇게 된 거죠. 자, 회전시키고 일단 회전시키고 잘라보자. 알겠죠?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 그렇지. AC가 회전해서 뭐가 돼? 그렇지. 요렇게 생긴 원기둥이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빈 공간이야. 그런데 이죠? 빈 공간이야. 잘려진. 그 다음 CB를 회전하면 CB 회전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CB 회전하면 요렇게 생긴 뭐가 되는 거지? 원뿔대가 되는데 요 빨간 원기둥이 뻥 뚫린 구멍이 뻥 뚫린 원뿔대가 되는 거야. 아래쪽에도 이제 아래쪽에도 원뿔대가 구멍 빨간 원기둥이 구멍 뚫린 원뿔대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구멍 뚫렸고요. 자르는 건 뭐야?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는 거죠. 이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는 거야. 수직으로 자르면 항상 뭐가 생겨? 항상 원이 생기는데 합동이 아니죠. 그래서 최대값은 제일 큰 원. 여기서 제일 큰 원이 생기겠죠. 이쪽보다는이죠. 그래서 제일 큰 원이 생기는 요 부분, 그 부분이 넓이의 최대가 되겠다. 그런데 요게 회전은 원이 생겼는데 가운데 뻥 뚫려서 가운데 원이 뻥 뚫린 원이 돼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커다란 원이 하나 있는데 있죠?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알겠죠?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우리가 찾는 단면은 요 원하고 원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이 우리가 찾는 단면이 된다는 거야. 자, 반지름이 얼마지? 큰 원 반지름은 5고요. 이죠? 큰 원 반지름은 5고 작은 원 반지름은 3이니까 넓이는 어떻게 돼? 큰 원 파이 r 제곱이죠? 25파이에서 작은 원 9파이 빼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16파이가 답이다. 이런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야. 아니죠? 자, 그 다음 17번이죠. 17번 정류면체가 있는데 이죠? 정류면체가 있는데 정사면체를 만들었군요. 잘라내서 그래서 여기 삼각뿔 뒤쪽에 하나 더 잘라낸 거야. 그래야지 면이 4개가 생기지. 그래서 삼각뿔을 4개를 잘라냈어. 그래서 정사면체가 됐다는 거야. 알겠죠? 정사면체 부피는 우리가 요렇게 생기지 않아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중학교 3학년 돼야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가면 뭐가 나오지? 중학교 2학년 가면 피타고라스를 배워.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가서 제곱근 루트를 배우죠. 루트를 배워요. 그래서 제곱근도 배우고 피타고라스도 배워야지 정사면체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정리면체가 있는데 잘라낸 거 삼각뿔 부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잘라낸 삼각뿔 4개를 빼주면 되겠다. 그냥 그렇게만 구하라는 거야. 알겠죠? 나중에 정사면체 부피 구하는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풀어보자고. 자, 일단 정리면체 부피는 한 모서리가 3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죠. 27이에요. 거기서 요 삼각뿔 4개를 빼주면 되겠다. 모서리가 3이고 여기 직각이니까 이죠? 직각이라서 요 밑면이 얼마야? 밑넓이 얼마? 2분의 3 곱하기 3. 그 다음에 높이도 3이죠? 높이도 3이에요. 높이도 3. 그 다음에 뿔이니까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몇 개 빼야 돼? 그렇지. 4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그 다음에 뒤쪽에 하나 더 있어요. 4개야. 그래야지 사면체가 되는 거잖아.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3 약분하고요. 2 약분하면 2 되고요. 2, 3, 3이니까 9, 2, 18. 그래서 27에서 18 빼니까 9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자, 18번 줄기와 잇그림이군요. 자, 줄기 잇그림이에요. 육상부 학생이 전체 20명이다. 해보면 알겠죠? 몇 명? 4명, 6명, 7명, 3명. 10명, 20명 맞네, 그죠?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여기가 잎이 제일 많이 달렸죠? 7개나 달렸잖아. 7이다. 니은은 안 되겠군요. 니은은 틀렸어. 니은은 7이다. 이렇게. 자, 50m 달리기 기록이 7초 이상인 학생. 7초 이상.
7조 이상이면 7명, 3명 이렇게 된 거죠. 맞죠? 7조 이상 10명이군요. 10명. 됐죠? 자, 6초 미만인 학생. 6초 미만. 6초 미만이면 6초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미만일 때는 안 들어가는 거야. 이상 이하일 때만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6초인데 얘는 안 들어가. 4명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6초 미만인 학생은 4명이고요. 전체 20명이니까 20분의 4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되겠죠. 약분하면 5니까 20%. 얘는 맞군요. 알죠? 알겠죠? 그래서 기억, 리을 두 개가 맞는 거다. 됐죠?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19번 줄기와 잎그림 체계수. 그런데 좀 찢어졌군요. 그죠? 자, 찢어져서 안 보이는 게 많군요.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자, 줄기가 순서대로 해보자. 줄기가 1인 잎의 개수는 줄기가 0인 잎의 개수의 0.6. 줄기가 1인 잎 여기는 찢어진 게 아니죠. 여기 3개가 있는 거예요. 딱 3개. 줄기가 0인 잎의 0.6. 알겠죠? 줄기가 0인 잎, 0인 잎을 x라 그러면 x의 0.6, 0.6x죠. 그게 줄기가 1인 잎, 줄기가 1인 잎 3개다. 요렇게.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x는 0.6분의 3, 6분의 30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뜯어져 나간 거다. 이해가죠? 그렇게. 자, 1년 동안 21권 이상 읽은 학생이 전체의 40%, 21권 이상 읽은 학생이 전체의 40%래. 자, 21권 이상 읽은 학생이면 21권 이상, 21권도 들어가는 거죠. 21권 이상 읽은 학생. 그래서 21, 22, 24, 26,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몇 명이 더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죠? 이쪽에도 몇 명이 더 있겠죠. 요 사람들이 전체의 얼마다? 전체의 40%다. 알겠죠? 자, 24권 읽은 학생. 24권이면 어떻게 되지? 24권 읽은 학생은 몇 번째로 많이 읽은 학생이 되나 이런 거죠. 24권 읽으면 24권 여기 있죠? 24권. 24권 읽은 학생은 몇 번째로 많이 읽은 학생인지 이죠? 문제가 좀 이상하다 이죠? 24권이면 위에 3명이죠. 세 번째인가요? 근데 30 몇 권 읽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없나? 그죠?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이 읽은 책이고요. 자, 보자. 계산을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전체의 40%라고 그랬죠? 잘 생각해보자. 여기가 전체의 40%예요. 30 몇 건도 있을 거야, 아니죠? 여기 40%야. 자, 그러면 남아있는, 이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잖아. 요 9명이 60%가 되는 거죠. 전체로 따지면 알겠죠? 그래서 전체를 x라고 하면 x의 60%가 되는 거다. 얘가 9명이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x가 얼마? 약분하면 10분의 6, 5분의 3이죠? 그래서 3분의 5 곱해주면 되니까 15명. 전체가 15명이구나. 알죠? 전체 15명이면 어떻게 돼? 요쪽에 9명이고, 알죠? 요쪽에 6명이구나. 30 몇 권 읽은 사람은 없는 거네. 그러니까, 알죠? 없는 거예요. 없고, 15명이다.
무슨 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한 명 있구나. 6명이니까. 여기 30몇 권 읽은 사람은 한 명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아까 24권이라 그랬지? 그래서 24권, 얘야, 얘이죠? 얘는 끝에서부터 따지면 몇 등이다? 1등, 2등, 3등, 4등이다. 이죠? 네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알겠죠? 자, 전체 40%는 나머지는 전체의 60%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X가 전체야. 이해가죠? 그렇게 100분의 60, 5분의 3이라서, 그죠? 5분의 3이라서 5분의 3 나누면 곱하기 3분의 5가 되는 거죠. 나눗셈 해준 거예요. 곱하기로 고쳐서 계산해서 15명 된 거예요.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자, 조금 헷갈렸죠? 자, 20번이에요. 40명이고요. 자, 7점 미만인 학생은 7점 미만이면 어디야? 7점 미만이니까 여기군요. 7점 미만인 학생은 자, 7점 이상인 학생의 3분의 2. 7점 이상인 학생 7점 이상인 학생의 3분의 2다. 알겠죠? 3분의 2예요. 7점에서 8점 미만인 학생 7점에서 8점 미만인 학생 여기가 뭐 x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전체가 40명이니까 여기 더하면 8명 7명, 15명이군요. 15명이야. 그럼 여기가 25명이겠다. 이죠? 알겠죠? 25명이니까 여기가 x면 여기가 25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x를 구해줘야 되겠죠? x를 구해줘야 돼.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7점 미만인 학생 수는 7점 이상인 학생 수의 3분의 2다. 알겠죠? 그래서 7점 미만인 학생은 다 더하면 여기가 8이니까 25 더하면 33이잖아. 그래서 33 마이너스 x는 있죠? 7점 이상인 학생 여기 7 더하기 x죠? 7 더하기 x의 3분의 2. 요거에 3분의 2다. 요거예요. x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x 구해주면 된다. 자, 30 곱할게요. 30 곱하면 99 마이너스 3x. 3 곱하면 3 없어지니까, 이죠? 27에 14 더하기 2x. 계산해주면 2항해서 5x고요. 얘도 2항하면 14 빼면 얼마야? 85가 되어 있군요. 그래서 x가 5일은 5, 7에 35, 17명이군요. 17명. 자, 구하는 건 뭐다? 퍼센트 구하는 거군요. 전체가 40이니까 40분의 17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약분하고 10으로 먼저 약분한 거야. 2로 약분하면 2분의 5 2분의 85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2분의 5, 7, 35, 5일은 오니까 2분의 85죠. 그러면 42.5, 42.5%가 되겠군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확인해 주면 돼요. 자, 방정식 만들어서 풀어야 되니까 조금 까다로운 문제야, 알죠? 자, 21번. 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죠? 자,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죠? 게시물을 올린 게시물의 개수군요. 11명은, 요 정도 한 개네, 한 개 올렸군요. 12명은 2개나 3개 올린 거야. 4개 미만이니까 4개는 아니야, 그죠? B, 다 합치면 A. 모르는 거죠.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래. 도수가 가장 큰 계급에 속하는 학생이 전체의 30%다.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여기서 12가 제일 큰가요? B는 모르니까 10이나 B나 둘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값이 되겠군요. 자, 그런데 어디가 클까?
둘 다 해봐야 될까봐. 알겠죠? 둘 다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 만약에 12라고 하면 12가 어떻게 된다? 전체 A의 얼마? 30%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A 계산하면 10분의 3이니까 12 곱하기 3분의 10 하면 되는 거죠. 12 나누기 10분의 3 하는 거니까 역수로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약분하면 4니까 40명이란 말이야. 알겠죠? 자, A가 40명인데 보면 알겠지만 10, 23, 33, 40명이 넘어 B를 빼고 더해도 이죠. A가 40명이 될 리가 없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B를 빼고 더해도 A가 40명이 넘으니까 얘는 모순이 생기는 거야. 우리가 찾는 값은 최대값은 12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12가 아니다. 됐죠? 자, 우리가 12가 아니면 그럼 뭐야? A가 최대값, B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 되는 거다. B가 전체의 30%, 100분의 30이라는 거죠. B가 100분의 30이야. 얘는 안 지워져. 자, B가 100분의 30이니까 B는 100분의 30이면 약분하면 10분의 3이 되겠죠? 10분의 3A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풀어주면 되죠? 다 더하면 얼마다? A다 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다 더하면 얼마지? 아까 42명이죠? 42명. 그래서 42 더하기 B 10분의 3A 하면 얘가 A랑 같다. 이런 거죠? 10씩 곱해요. 420 3A 10 곱해서 10A 3A 이항하면 7A 7A가 420이니까 A가 60명이군요. A가 60명. A가 60명이면 여기는 18명. 됐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60하고 18 더해서 78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다. 알겠죠? 조심할 거는 12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B가 더 큰 거 아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구해줘야 돼. 알겠죠? 자, 22번이에요. 히스토그램 상위 25%래. 몇 명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 4명, 6명, 8명. 여기 4명, 여기 2명. 다 합치면 몇 명이지? 24명이구나. 24명이고 상위 25% 100분의 25 100분의 25면 약분해서 4분의 1이잖아. 그래서 6명 상위 6명에 속해야 되는 거군요. 상위 6명이면 여기 4명 딱 6명 여기 걸리겠네. 그죠? 그래서 80 이상 90 미만 요 사이에 있는 거지. 그래서 6등이면 되는데 그 6등이 딱 80점일 수도 있고 85, 89점일 수도 있어. 이 4명이 전부 다 89점일지 어떻게 알아? 알겠죠? 그래서 몇 점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요 사이에 있는 거고 그러려면 최소 몇 점은 맞았다? 최소 80점은 맞았다. 이런 거예요. 거기 81점, 82점 이거 아니죠? 80점 이상이니까 80점도 가능한 점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찬가지예요. 3등한 학생도 80에서 90 사이이기 때문에 최소 이렇게 나오면 80점이라고 답을 써줘야 돼. 알겠죠? 자,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23번이에요. 자, 옳은 거 찾는 거죠. 도수 분포 다각형에서 점의 개수는 계급의 개수랑 같다. 맞죠? 그 계급에 속하는 도수의 가운데 딱 점 찍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연결하는 거죠. 자, 도수 분포 만들 때 각 계급의 크기는 클수록 좋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뭐 크다고 꼭 좋은 건 아니고요. 적당하게 나눠줘야 돼요. 알겠죠? 적당하게 나눠줘야 된다. 클수록 좋은 건 아니다. 자, 줄기와 이 그림에서 중복되는 수는 한 번만 쓰나요? 아니죠. 중복돼도 똑같이 여러 번 다 쓰죠. 알겠죠? 한 번만 쓰는 건 아니다. 자, 도수분포 다각형의 각 계급의 끝값에
도수를 대응시킨 점을 차례로 연결해. 아니죠. 계급의 끝값이 아니죠. 그 계급의 딱 가운데 있는 거. 계급값이지. 계급값의 도수.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 딱 가운데 점 찍는 거잖아. 알죠? 그래서 계급의 끝값이 아니다. 알겠죠? 계급의 끝값 아니다. 자, 히스토그램 직사각형 넓이. 도스부분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는 서로 같다. 요거죠? 자, 그러면 1번은 뭐가 틀린 걸까? 점의 개수하고 계급의 개수 똑같을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히스토그램 있으면 이 계급의 개수만큼 점 찍잖아. 이죠? 맞지? 가운데다 점 찍어서 연결하는데. 그렇지. 처음에 점 하나 찍고 끝에도 점 하나 찍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점 두 개가 더 있죠. 그래서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더 있어서 1번은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히스토그램 직사각형 넓이하고 도수분포 다각형 넓이가 여기 빠지고 더하고 하면 똑같다는 거야. 합동이라서. 알겠죠? 넓이가 서로 같다. 꼭 기억해 두자. 자, 24번 고등학생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야. 와, 4시간밖에 안 자요? 이렇게 자는 사람도 있군요. 자, 6시간 이상인 고등학생이 전체 70%, 6시간 이상이 6시간 이상이면 여기죠? 6시간 이상이 전체 70%. 그러면 여기 5시간에서 여기 사이, 여기는 30%겠군요. 그죠? 30%. 이해가죠? 5시간에서 6시간 미만인 고등학생 수, 요거 구하는 거다. 그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거다. 자, 30%면 어떻게 돼? 상대 도수는 0.3이 되는 거죠. 도수의 총합은 1이 되는 거니까 0.3이고 0.08이니까 0.22가 되겠다. 그죠? 그래야지 더해서 0.3이 되는 거죠. 30%는 0.3, 70%는 0.7, 다 더해서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0.22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x는 그냥 비례식 세워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2대 0.08은 x 대 0.22이죠? 우리가 이런 거 계산할 때는 100씩 곱해서 그냥 8하고 22로 풀어도 상관없어. 알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8x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12 곱하기 22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8로 나눠줄게. 8로 나눠주면 일단 4로 약분하고 그러면 2 되고 4로 약분하면 3 되고 2로 약분하면 11이니까 x가 33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 비례식 풀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퍼센트는 100을 곱한 거다. 상대 도수에다 100 곱하면 퍼센트다. 요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25번이에요. A 모임은 50명, B 모임은 25명. 봉사활동 시간 조사한 상대 도수다. 자, 그림 보면서 잘 봐. 자, 두 모임의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다. 상대 도수의 총합은 무조건 1이죠. 무조건 1이야. 100%란 말이야. 자, 그 다음 A 모임이 B 모임보다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한 회원의 비율이 높은 표현이다. 아니죠. B 모임이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인원수는 B 모임이 25명이니까 작을지도 모르지만 비율로 따지면 B 모임이 더 많이 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 A 모임의 봉사활동을 10시간 이상한 회원. 10시간 이상이죠? 10시간 이상이면 A 모임이 어느 거야? 요거죠? 여기 얼마? 0. 하나, 둘, 셋, 넷. 0.08. 그 다음에 여기가 0.02. 합해서 0.1이군요. 10시간 이상이 0.1이에요. 그런데 50명이니까 50 곱하기 0.1 해서 5명이죠. 알겠죠?
10% 맞군요. 계산할 필요도 없군요. 그래서 5명인데 5명이면 0.1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죠. 상대 도수에다가 100 곱하면 %야. 그래서 10% 맞다. 자, 8시간에서 10시간 미만. 8시간에서 10시간, 8시간에서 10시간, 여기죠? 8시간에서 10시간, 여기에요. 자, 얘는 얼마지? 0.32. 0.32 비모임이에요. 0.3인데 비모임은 몇 명이야? 25명이죠. 25명. 이거고요. A모임은 0.24군요. 0.24 여기는 50명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계산해 주면 돼. 자, 얘가 얼마지? 100분의 30이죠? 100분의 30이고요. 약분하면 여기 4 되고요. 8 되고요. 8명이군요. 알겠죠? 자, 얘는 얼마야? 100분의 24죠? 분수를 이렇게 고치는 게 계산이 편해. 약분하면 2고, 약분하면 10이군요. 그래서 어떻게 돼? A가 상대 도수는 더 낮지만 전체 인원이 많아서 A가 더 많은 거죠. B모임보다 12명, 8명이니까 4명이 더 많다. 리을도 참이네. 참인 게 맞네. 그죠? 그 다음 12시간 이상 14시간 미만 12시간에서 14시간 12시간에서 14시간이면 여기군요. 이죠? 여기에요. 얼마야? 0.02하고 0.04죠? 그래서 B모임은 0.04, A모임은 0.0인데, 여기는 그렇지 아까처럼 인원수 하려면 A모임은 50명, B모임은 이죠? 25명. 요거 계산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100분의 2니까 그죠? 50 곱하기 100분의 2. 한 명이네, 한 명. 그죠? 2분의 2니까. 얘는 25 곱하기 100분의 4. 얘도 약분하면 4니까 한 명이네, 얘도. 그죠? 둘 다 인원수는 똑같은 거죠. 회원수는 똑같고 상대 도수만 2배다. 비율만 2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음은 아니다. 무슨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기억, 디귿, 리을. 기억, 디귿, 리을. 3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자, 전체 도수하고 이죠? 상대 도수하고 그 다음에 그 계급에 속하는 도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렇게 회원수가 다를 때는 인원수가 다를 때는 상대 도수를 이용해서 비율을 비교한다. 그 사실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조금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제법 있죠?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복습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오늘 수고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